심심래비. 아이패드 사고 나서 이제 막 그림 시작하시려는 분들 여기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은 분명 유튜브에 아이패드 그림이나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검색하셔서 엄청 잘 그리시는 유튜버분들의 예쁜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많이 죽고 내가 이런 걸 그릴 수 있을까? 시작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분들이 쓰시는 유료 어플들을 보면서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어플까지 돈 주고 사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직은 내 그림 실력이 좋지도 않고 내가 이 취미를 얼마나 즐길지 가늠도 안 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의 추천템은 무려 2021년 버전 좋은 무료 그림 어플 탑 5 영상입니다. 제가 여러 그림 어플들을 몇 가지 목록을 정해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는데요. 1번, 가격이 무료인가? 요거는 사실은 들어가 보면 추가로 결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던가 어떤 기능들은 잠겨 있어서 또 따로 결제를 해야 된다던가 하는 어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무료로 쓸 수 있는지도 좀 생각해봤고, 2번, 초보자도 다루기 쉬운 인터페이스인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왕초보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다루기 쉬운가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3번, 제가 쓰고 있는 유료 어플인 프로크리에이트와 비교했을 때 레이어의 기능이나 텍스트, 올가미 툴 등등 다양한 기능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번, 제스처 기능은 얼마나 있는가? 제스처 기능 자체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스처 기능이라는 건 우리 그림 그릴 때 실수하거나 잘못 그리는 경우, 실수를 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거나 화면을 그림 그릴 때 편하게 그릴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쓰는 기능을 말을 해요. 제가 쓰는 프로크리에이터 어플에도 굉장히 많은 제스처 기능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림 그릴 때 매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시기에도 초보자일수록 이 제스처 기능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스처 기능이 얼마나 있는지도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5번, 브러쉬는 얼마나 있는가? 기본 브러쉬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좋고, 또 브러쉬를 어느 정도 속성을 좀 조절하거나 새로 브러쉬를 만들거나 불러올 수 있는 커스텀 기능, 그리고 팔레트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팔레트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제스처 기능도 원하는 동작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따로 씌울 수 있는지 등등도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6번, 커스텀 기능도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7번, 그림을 따로 내보내기가 가능한가도 봤습니다. 우리 그림 내보낼 때 JPG나 PNG 같은 그림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지만 사실 포토샵에서 쓸 수 있는 PSD 파일이나 일러스트나 다른 어플에 활용할 수 있게 내보낼 수도 있고, 타임레스 기능으로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림 그린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린 과정도 동영상으로 출력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8번, 사이즈나 해상도 조절이 가능한가? 또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9번, 한글 지원이 가능한가도 봤는데 제가 이번에 다루는 어플들은 전부 한글 지원이 가능해서 따로 이건 분류해서 보진 않을게요.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목록을 정해서 평가를 해본 리스트입니다. 제가 평가해본 후보들은 여러분이 그냥 앱스토어에서 그림 어플이라고 검색하셨을 때 무료로 다운이 가능한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메디방 페인트, 어도비 스케치, 어도비 프레스코, 이비스 페인트 X,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타야스이의 스케치스, 컨셉, 인피니트 페인터로 10가지 정도를 평가를 해서 탑5에 들어간 어플만 제 기준으로 뽑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 5위, 타야스이의 스케치스라는 어플이에요. 가격은 완전히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새 도구, 레이어 추가, 곡선자, 패턴, 다양한 색상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앱 내에 조금의 결제가 필요한 어플입니다. 프로 버전은 완전히 따로 있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매우 단순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직관적인 UI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자 맞춤 기능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도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형, 대칭, 자 같은 기본적인 것만 있고 레이어 재배열, 병합, 혼합 모드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혼합 모드는 3가지로 이렇게 단순한 편이에요. 알파 채널 잠금 기능이 있지만 레이어를 2개 이상 쓸 수 없는데
추가해서 사용하려면 프로 버전을 구입해야 돼요. 프로는 7,500원이라고 합니다. 9개의 기본 브러쉬가 있고 크기와 불투명도 정도만 조절이 가능한데 종류도 적고 완성도가 떨어져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스처는 총 8개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중간 정도고요. 해상도와 사이즈 조절은 처음 종이를 만들 때 가능하고 PSD 포맷을 지원해서 포토샵에서 후보정이 가능합니다. 이 어플은 왕 초보자라면 추천할 만한 어플로 보이지만 레이어 수가 한정적이라서 낙서 위주로 사용하거나 간단한 그림 그리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도구도 많고 색상 팔레트도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선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릴 때마다 구현되는 이 브러쉬 소리도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만 프로 버전은 유료이고 무료 버전은 확실한 한계가 느껴져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4위는 인피니트 페인터였는데요. 가격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어플이지만 앱 내에서 대칭, 원근감, 레이어 추가, 변형, 패턴, 필터, 그라데이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12,000원을 인앱 결제해 주셔야 해요. 인터페이스 난이도는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울 정도로 깔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 기능 자체가 좀 단순한 편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만 있고 레이어는 3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려면 결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알파 채널 잠금이나 클리핑 레이어 같은 레이어 기능이 좀 아쉬운 편이고 이 어플은 필터 기능이 좋은 편인데 결제를 또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림 실력보다는 기능 자체에 기대서 그리기도 좋아서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브러쉬의 종류가 많고 완성도도 좋은 편인데 커스텀 브러쉬도 만들어서 사용 가능하지만 조절할 수 있는 속성값은 다양한 편이 아니에요. 제스처는 아주 기본적인 제스처만 있지만 제스처에 사용자 맞춤 설정이 조금은 가능합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맞춤 설정이 가능한데 해상도는 조절이 불가능해요. PSD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후보정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다른 분들의 리뷰에서 보니까 그리다가 튕기는 오류가 심한 편인데 대신 다른 사람의 그림도 바로 볼 수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기 좋은 편이라고 해요. 마음에 드는 기능들이 거의 결제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커서 4위에 올려본 어플이었습니다. 3위는 컨셉이라는 어플인데요. 가격이 무료이고 유료 버전은 따로 있는 어플입니다. 어플의 업데이트 시기에 지원금 요청이 뜨는데 이건 그냥 무시가 가능하더라고요. 인터페이스 난이도는 쉬운 편으로 매우 직관적이고 그림들을 따로 섹션별로 정리하기가 쉬워서 이 부분은 프로크리에이트와 유사하게 보였습니다. 기본 브러쉬 안에서 크기, 불투명도, 부드러운 정도의 프리셋은 조절이 가능하고 브러쉬에서 커스텀 브러쉬를 사용하려면 따로 유료 결제를 해야 합니다. 색 쪽에서는 기본 팔레트에서 내 개인 커스텀 팔레트는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제스처도 내 스타일대로 조금은 설정이 가능하고 8가지의 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올가미 툴, PNG나 PSD로 내보내기, 브러쉬 커스텀 등 주요 기능들은 개별 구매란에 강력한 초보자 팩 같은 팩들을 19,000원에 구매를 해야 사용이 가능해요. 12가지의 생각보다 많은 기본 브러쉬가 제공되며 제스처 기능은 3개에서 4개 정도의 기본 제스처를 제공합니다. 내보내기 할 때는 기본 이미지 포맷부터 벡터, PSD, PDF 등등 생각보다 많은 포맷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캔버스가 거의 무한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단한 메모부터 마인드맵 같은 필기를 무한대로 적을 수 있고 필기나 노트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로키 그림 그리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앱으로 보이고 굿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세컨드 필기 앱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앱도 벡터 기반이라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용 용도에 따라 장점이 확실한 앱이라 3위에 올려봤습니다. 2위는 이비스 페인트 X입니다. 가격은 무료이고 유료 버전인 이비스 페인트 앱은 11,000원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서 보기가 쉽지만 가끔 예상하지 못한 곳에 툴바가 따로 있어서 처음 입문할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러쉬 속성은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고 브러쉬의 강도나 농도 조절이 편리한 편입니다. 사용자 지정
브러쉬를 사용 가능하며 만들거나 불러오기도 가능해요. 다만 사용자 맞춤 기능 자체가 바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서 아쉬웠어요. 오버레이, 알파 채널 잠금, 클리핑 레이어 등 레이어 기능이 있어서 매우 좋았고, 다만 레이어를 그룹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 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손떨방 같은 세심한 부분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기 도구도 따로 있어서 만화 같은 걸 그려보기에도 좋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용이해 보였습니다. 변형, 올가미 같은 기본 기능이 충실한 편이고 필터 같은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후보 정도 가능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본 브러쉬도 많지만 광고만 보면 이렇게 잠겨있는 300종류 이상의 브러쉬를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소프트 펠리컨 블리드 브러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두께에 따라 거친 펜 느낌도 나고 두껍게 쓰면 크레용 느낌도 살짝 나요. 다만 브러쉬들의 전체적인 완성도 자체는 좀 아쉬운 편이었어요. 제스처 기능은 뒤로 가기, 되살리기 같은 단순한 기능 2개만 있고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타임랩스로 내보내기, 포토샵 파일과 클립 스튜디오로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터페이스가 초보도 사용하기 쉬워 보이고 기능도 나름 많아서 좋았어요. 다만 오류가 많고 가끔 튕기며 멀티태스킹으로 사용하면 자주 튕긴다고 합니다. 1위는 어도비 스케치입니다. 가격은 무료이고 저장 용량을 늘릴 때는 소정의 결제가 필요한 어플이에요. 인터페이스는 매우 직관적이고 기능도 단순해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매우 편리할 것 같아요. 다른 어플들과 마찬가지로 레이어 속성을 변경하는 혼합 기능만 있고 따로 레이어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색상 후보정하는 기능은 없었어요. 브러쉬의 속성 값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 새로 브러쉬를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기본 브러쉬의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브러쉬 하나하나가 나쁘지 않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특히 수채화 브러쉬는 실제로 수채화할 때의 번짐이나 건조 과정까지 볼 수 있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왠지 그림 그리는 맛이 날 것 같아요. 제스처 같은 경우엔 다양한 편이지만 따로 사용자 맞춤으로 설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쓰던 습관이 있어서 여기서 쓰다 보니까 많이 버벅거렸어요. 특히 축소 기능은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고 비트맵 어플이라서 그림을 확대하면 깨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면 같은 어도비 어플인 어도비 프레스코라고 벡터 이미지 작업용 어플이 있는데 이 벡터 이미지 작업용은 크기를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아서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캔버스 사이즈 조절은 가능하지만 해상도와 포토샵으로 내보내기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멀티태스킹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도비 어플이어도 PC랑 호환은 또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너무 단순하지도 않고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어플도 아니라서 아주 조금만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재미도 느끼실 것 같고 더 발전해서 좋은 유료 어플로 넘어가실 때도 유연하게 넘어가시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플로 느껴져서 나중까지 생각해봤을 때 1위로 어도비 스케치를 선정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주관적인 생각들이었고요.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료 그림 어플 추천템 탑5를 지정해서 알려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되게 많은 어플들을 제가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많은 어플들을 전부 다 많이 활용해본 어플들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추천하는데 한계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이나 메디방 페인트 같은 매우 훌륭한 무료 어플들을 엄청 강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같은 경우에도 인터페이스가 한눈에 보기 편해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포토샵이나 프로크리에이트를 좀 써본 사람이라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지만 초보자분들은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쓸 수 있는 올가미 툴 같은 거나 자, 대칭 기능, 텍스트, 색상 보정 같은 혼합 기능들이 많아서 엄청 좋았고 기본 브러쉬들이 있는데 종류가 좀 적어서 그게 좀 아쉽고 다운받아서 가져와 쓰거나 만들어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운 어플이었어요. 제스처도 4가지로 좀 기본 제스처, 레이어 지우기나 캔버스 취소, 다시 실행 같은 매우 간단한 것들만 있었고요. 기본적인 사이즈 조절은 가능하지만 해상도
조절과 PSD 포맷은 지원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면 로그인 관련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료 어플들을 좀 적응해보시고 그림이 정말 재밌어지셨으면 그 이후에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디방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툴 자체가 만화 그리기에 적합한 그런 어플이었어요. 인터페이스도 좀 복잡한 편이고 초보분들은 켜보고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리뷰를 봤을 때는 광고가 좀 많다고 하는데 저는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광고 없는 버전은 따로 결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기능이 만화 그리기에 특화된 기능이 많아서 만화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어플 같지만 초보분들께는 추천하기 좀 어려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기능이 많아서 그건 이 어플의 장점일 것 같은데 브러쉬의 속성값이나 커스텀 브러쉬 사용이 용이해서 설정을 초기에 잘 해주고 어플 기능만 잘 익히면 아주 좋은 어플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제스처는 아주 기본적인 확대, 축소, 회전, 취소 등 6가지 정도 있고요. 기본 브러쉬는 종류가 아주 적지는 않지만 거의 만화 그리기에 적합한 펜 브러쉬 위주로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와 해상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PSD 포맷은 지원하지 않고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내보내려면 크리에이트 팩을 9,900원을 주고 구매를 해줘야 합니다. 만화에 특화되어 있어서 저처럼 일러스트를 그리는 분들이나 가볍게 그냥 그려보실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어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살짝 튕기거나 멈추는 오류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어플은 추천을 따로 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추천 안 드린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어도비 프레스코입니다. 이 어플은 사실 정말 기능도 많고 어도비에서도 드로잉 어플 중에서 좀 팍팍 밀어주는 그런 어플이었는데요. 수채화 붓터치도 너무너무 좋았고 어도비 스케치 같은 터치감에 그리고 기능도 훨씬 많고 레이어도 훨씬 다양하게 쓸 수 있고 하는 장점들이 정말 많은 어플이었는데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 달 동안만 무료고 그 다음부터는 월 13,000원씩 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크게 한 3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프로들도 쓸 수 있을 법한 아주 좋은 어플인데 아쉽게도 정액제여가지고 저도 포토샵을 그래서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무료 어플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프레스코 어플은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5 영상은 마무리할 건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